마음 챙김. 오늘은 김상훈 작가의 와칭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와칭은 모든 것을 바꿔놓는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화가 나면 바로 감정적으로 반응하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와칭이라는 개념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다르게 바라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에서 아이가 닌텐도 게임기를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엄마는 안 된다고 했지. 하면서 아이를 혼내지만 아이는 더 크게 울어버리죠.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아, 이 아이는 지금 무언가를 원하지만 방법을 모르는구나. 바라보는 것이 바로 와칭입니다. 실제로 아이에게 이 게임기 갖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사야 할까? 라고 물어보니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이는 나중에 돈 벌어서 살래요. 라고 하더라고요. 즉, 와칭이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와칭을 하면 우리 감정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웨이트리스가 실수로 샐러드 접시를 떨어뜨려서 내 바지를 더럽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보통은 화가 나죠. 그런데 와칭을 하면 그 감정을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그런데 이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순간 화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실제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다독여주면 사라진다고요. 화가 난다면 그것을 내 안에서 분리해서 바라보고 화야, 너 왜 생겼니?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됩니다. 와칭은 단순히 감정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초등학교 교사가 공부를 못하던 1학년 아이들을 학자라고 불러줬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방문객이 오면 우리는 학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도록 했죠. 이 말을 듣고 아이들은 스스로 학자라고 믿기 시작했고 몇 개월 만에 2학년 수준의 실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1년이 지나기 전에 3학년 수준으로 도약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스스로를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바라보면 실제로 능력이 향상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와칭은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자는 똥배를 빼기 위해 와칭을 활용했다고 합니다. 걸을 때마다 지금 지방이 빠져나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걸었더니 실제로 몇 주 만에 뱃살이 빠졌다고 해요. 신기하죠? 이와 비슷한 실험도 있습니다. 하버드대의 심리학자가 호텔 청소부들에게 여러분은 하루에 방 15개를 청소하는데 이게 사실 운동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청소부들의 건강을 측정해 봤더니 체중이 줄고 혈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청소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꿨을 뿐인데 몸이 변화한 것이죠. 심지어 와칭은 물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연구자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물병에 사랑이나 감사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붙이고 다른 물병에는 증오, 악마 같은 부정적인 단어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현미경으로 물을 관찰해 보니 사랑이 적힌 물은 아름다운 결정체를 형성한 반면 증오가 적힌 물은 기형적인 형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같은 실험을 밥으로도 했는데 감사라고 적힌 밥은 잘 발효되었고 증오라고 적힌 밥은 썩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대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물질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화가 날 때, 몸이 피곤할 때, 공부가 잘 안 될 때 내가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바라보기만 해도 변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가진 마음이 현실을 바꿀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네, 가능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아주 과학적으로 설명해줘요. 오늘 이 내용을 듣고 나면 여러분의 시선이 완전히 바뀔지도 몰라요.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 개념 중 하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속마음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내 몸, 물, 밥, 쇠붙이조차도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모든 만물은 밀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고체 덩어리가 아니라 아주 작은 미립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 미립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반응을 합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실험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중슬릿 실험이라는 건데요. 이 실험이 뭐냐면 미립자를 벽에 있는 두 개의 구멍을 향해 쏘면 우리가 바라볼 때와 바라보지 않을 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미립자는 마치 고체처럼 행동해서 직선으로 날아가요.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미립자가 물결처럼 퍼지면서 벽에 물결 모양을 남깁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미립자가 이 사람이 나를 입자라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감지하고 고체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바라보지 않으면 본래 상태인 물결처럼 행동하죠. 즉,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관찰자 효과라고 불리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걸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그에 맞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는 어린이들에게 넌 음악가야 라고 말해줬더니 음악 실력이 몇 배나 향상됐어요. 또 넌 학자야 라고 불러주면 성적이 뛰어오르는 효과도 있었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뇌와 몸도 미립자로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바라보는 대로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더 놀라운 건 미립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100km 떨어진 곳에 가져다 놓고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내가 기분이 좋아지면 멀리 떨어진 내 세포도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즉,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우리가 바라보는 마음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멀리 있는 자녀를 걱정하면 자녀도 그걸 어렴풋이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실제로 물질에 영향을 미칠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이 잔에서 마시는 커피가 건강에 좋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 그 잔에서 커피를 마셨더니 실제로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신기한 건 같은 방에서 기도를 반복하면 방 자체에 기도의 에너지가 쌓여서 나중에는 그 방에서 마시는 모든 커피가 같은 효과를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이 보여주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는 생각과 감정이 실제로 현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단 한 사람의 생각만으로 세상이 변할까요? 물론 한 사람의 영향도 크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모이면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식 날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다고 해요. 한 대학에서는 30년간 졸업식 날의 날씨를 조사했는데 졸업식 당일에는 신기하게도 주변 지역보다 비가 내릴 확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맑았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또한 9.11 테러가 발생하기 4시간 전부터 세계 곳곳에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는 기계들이 이상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미리 그 사건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처럼요. 화초도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한 과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화분에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면 식물이 기쁨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리고 이 과학자가 이 식물을 태워볼까? 하고 생각만 해도 식물의 반응이 극도로 요동쳤다고 합니다. 즉, 식물도 우리의 감정을 감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도, 환경도, 심지어 물질까지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내가 원하는 현실을 분명하게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바라보는 순간 변화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이번에는 마음속의 수다를 잠재워라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들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나요? 머릿속이 복잡하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별일 아닌데도 감정적으로 휩쓸리곤 하죠. 그런 불필요한 생각들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저 멀리서 직장 동료가 걸어오고 있습니다. 꽤 친한 사이인데 인사를 건넸는데도 못 본 척 지나치네요. 처음에는 그냥 넘어가려다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온갖 상상이 꼬리를 물기 시작합니다. 승진했다고 나 무시하는 거야? 그동안 내게 그렇게 친절했던 게 다 가식이었나? 아니, 가만 보니까 원래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 이렇게 처음엔 사소한 생각이었는데
점점 확대되면서 감정적으로도 휩쓸립니다. 결국 나 자신까지 깎아내리게 되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이 회사는 도대체 왜 이 모양이야? 결국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필요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루 종일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고 사라지는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 중 90%가 필요 없는 잡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이 곧 나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1분에 1300단어 정도의 자기 대화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런 생각의 흐름을 수다라고 부르는데 대부분은 깊이 있는 사고가 아니라 피상적인 말들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을 때를 생각해 볼까요? 정말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때는 머릿속이 생생한 이미지로 가득 차죠. 하지만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떨까요? 글자를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잘 남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깊이 있는 생각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생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머릿속에 불필요한 생각을 줄이고 더 깊고 선명한 이미지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쉴 새 없이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떻게 잠재울 수 있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오를 때 억지로 없애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울지 말라고 하면 더 울고 싶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대신 생각을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세요. 예를 들어 머릿속에서 잡념이 떠오를 때 그것을 마치 구름처럼 바라보는 겁니다. 아,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네. 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생각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잠시 조용히 앉아서 다음 생각은 어디에서 나올까? 하고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몇 초 동안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머릿속이 텅 빈 느낌이 들면서 잡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의 뿌리를 찾아 내려가 보세요. 이 생각이 어디서 시작됐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 상태가 바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고요한 마음입니다. 생각을 조절할 수 있게 되면 현실을 바꾸는 힘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롤러코스터를 탈 때 무서운 장면을 떠올리면 실제로 몸이 긴장하고 심장박동이 빨라집니다. 반면 롤러코스터를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즐겁게 탈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리느냐에 따라 현실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이 변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서로 마음이 잘 맞는 커플을 따로 분리해서 10m 떨어진 방에 두었습니다. 한쪽 사람에게는 짝에게 미소를 보내세요라고 요청했고 다른 한쪽의 뇌를 MRI로 촬영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미소를 보내는 순간 상대방의 뇌에서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 활성화되었어요. 즉, 상대가 실제로 웃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미소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감정이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활용하면 말다툼한 상대와 화해하고 싶을 때도 효과적이에요. 먼저 그 사람이 미소 짓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만났을 때 정말로 더 부드러운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는 것이에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이미지로 바라보거나 다음 생각이 어디서 나올까? 하고 기다려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잡념이 줄어들고 더 깊고 선명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리는 이미지가 현실을 변화시킨다는 점이에요. 나쁜 생각이 아니라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것을 바라보세요. 그럼 우리의 삶도 점점 긍정적으로 변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몸 만들기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이어트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 운동이 부담스러운 분들, 그리고 건강한 몸을 원하지만 쉽게 지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식욕을 줄이고 싶지만 음식만 보면 손이 저절로 가고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하루 만에 실패한 적 있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제 후배 중 한 명도 마찬가지였어요. 키는 160cm 정도인데 체중이 65kg이 넘었죠. 항상 먹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막상 음식이 눈앞에 있으면 저절로 손이 가고 심지어 간식도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녀의 어머니는 종교 활동에 빠져서 어릴 때부터 충분한 애정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부족한 애정을 음식으로 채우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줬어요. 식탐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실컷 먹어보라고요. 그녀는 처음엔 웃었지만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우연히 만난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뚱뚱했던 몸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상상 속에서 실컷 먹었더니 진짜 식욕이 줄었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어요.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고 한 그룹에게는 초콜릿을 먹는 상상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초콜릿을 단순히 보는 상상을 하게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 초콜릿을 자유롭게 먹게 했더니 먹는 상상을 한 사람들이 훨씬 덜 먹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먹어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싶은 욕구가 줄어든 거죠. 이제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상상 속에서 햄버거를 한가득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먹고 싶은 충동이 사라집니다. 식탐도 하나의 감정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운동하면 땀 흘리면서 힘들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생각만 바꿔도 운동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걷는 것도 운동이고 서 있는 것도 운동입니다. 한 실험에서는 침대에만 누워있던 사람들이 단 5분만 서 있는 것만으로도 몸이 노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9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역기 운동을 시키자 근육이 2배, 3배나 증가했어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근육이 지금 단단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며 운동하는 사람과 그냥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전자의 경우 근육 발달 속도가 훨씬 빠르죠. 즉, 내가 운동하고 있다라고 생각만 해도 몸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방이 몇 방울씩 빠지고 있다. 서 있는 것도 운동이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몸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여러분의 몸은 실제로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더 신기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여행으로 몸이 젊어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하버드 대학의 랭거 교수는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년 전으로 돌아가도록 실험을 했어요. 집안을 20년 전 모습으로 꾸미고 20년 전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하게 했죠. 그랬더니 불과 일주일 만에 꼬부랑 허리가 펴지고 돋보기를 쓰던 노인들이 벗어버리고 근육량이 늘어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좋아졌습니다. 심지어 지능도 높아졌어요. 반대로 나는 늙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들에게 노인과 관련된 단어를 떠올리게 했더니 실제로 걸음걸이가 느려졌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만들어내는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스스로의 생각과 마음이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핀란드의 한 연구에서는 심장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세요라고 조언한 그룹과 자주 병원 치료를 받으세요라고 조언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병원 치료를 받은 그룹보다 건강한 습관을 강조한 그룹의 사망률이 훨씬 낮았어요. 우리는 매일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에 따라 몸이 변합니다. 나는 건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건강이 따라오고 나는 늙고 병들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몸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제부터는 자신의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나는 젊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운동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변하고 있다. 몸도 실제로 그렇게 변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